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13주차네요. 예, 2주 후에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게 11월 27일입니다만 오늘이 또 이제 그 과제, 개별 과제 이제 그거죠. 저기 마감 날이죠. 예,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일단은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은 이제 그 3차 팬데믹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어제 하여간 200명이 확 부쩍 늘어가지고 그저께 그래서 지금 500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확진자 500명이 넘어갔는데 뭐 하여간 백신이 개발되었다,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좀 더 이렇게 그 뭐 실험을 좀 거쳐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저기 뭐 지금 이제 걸리면 코로나 걸리면 예, 아직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외출을 자제하시고 예, 그 외출을 이제 자제하더라도 내적으로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게임이나 뭐 이런 것, 그 여학생들은 게임 별로 안 하시는데 남학생들은 하여간 그 충분한 시간을 게임으로 예, 그렇게 다 채우고 이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만 자, 어쨌든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생산적인 일, 예,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스트레스도 풀고 좀 그러기 위해서 약간 필요하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생산적이고 여러분 저기 지적 능력을 좀 많이 키우고 인간적인 좀 깊이를 좀 깊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독서라든지 그 밖의 활동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고요. 첫 번째 드릴 말씀. 자,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제 오늘 이제 과제 마감이죠. 네, 과제를 제출하신 분도 많으시고, 예, 아직까지 이제 또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분도 예,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거는 제가 2016년 2학기에 수업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예, 확실히 학생 수가 150명이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예, 받아들이고요. 하여간 어쨌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과제를 잘 내고 싶은지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예, 과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수업을 이제 나중에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1월 27일이라고 보면 11월 27일 23시 59분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그 시간 전까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기말고사 이제 광고를 해야겠죠. 예, 기말고사는 이제 중간고사와 예, 거의 뭐 비슷하게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35문제 내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 예, 다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험 감독을 하는데 줌 주소가 저번에 2개였죠. 예, 그래서 한쪽 방이 다 채워지면 다른 쪽 방을 들어가 주시고 예, 이건 뭐 두 쪽 방 다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2번 방으로 좀 가시고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예. 예, 그런데 뭐 1번 방이 가장 기본이고, 예, 그 다음에 약간 2번 방도 좀 많이 활용해 주셔서 저번엔 되게 약간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방에 좀 많이 몰렸고요. 거기 안 되면 2번 방으로 들어가시는 식으로, 예, 그렇게 하셨는데 아예 그냥 2번 방 먼저 예, 뭐 들어가시는 분도 있었고 하여간 어쨌든 잘 배분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잘 배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시험 문제는 우리 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중간고사와 같이 그렇게 내도록 하겠고 중간고사 예행 연습, 기말고사 예행 연습 없습니다. 따로 예, 중간고사 때 두 번이나 예행 연습과 중간고사를 통해서 두 번이나 연습을 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바로 치르도록 하겠고요. 자, 기말고사 날짜는 우리 저 12월 9일이 되겠죠. 12월 9일이라는 미안합니다. 12월 11일, 예, 12월 11일 오후 2시, 예, 그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12시에 뭐 저번에도 중간고사 때도 12시, 2시에 치렀었죠. 예, 12시에 치르려고 그랬지만, 예, 그게 좀 다른 시험하고 겹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오후 2시에 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오후 2시에 예, 우리 준방 주소는 제가 중간고사 때하고 거의 같습니다. 중간고사 때하고 같은데 예, 제가 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9주차부터죠. 9주차부터 우리 다음 주 수업을 할 그런 14주차까지, 9주차에서부터 14주차까지 그렇게 시험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3주차 수업은 우리 75페이지죠. 75페이지 펴주시고요. 75페이지 그 51항의 확인 문제 거기서부터 우리 진도 나가는 거 맞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저번에 그 부사를 만들 때 그 이와 히 전미사로 그렇게 부사를 만드는데요. 이로 쓸 것인가 히로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로 쓰는 5가지 규칙과 히로 쓰는 3가지 규칙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 확인 문제 보시면 1번 2로 적는 것, 1번서부터 5번까지 5가지 규칙, 그 다음에 2번 히로 적는 것, 1번서부터 3번까지 3가지 규칙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2로 적는 것. 1번 첩어 명사 뒤에서는 이를 붙인다. 그래서 간간, 그 다음에 이고요. 번번, 그 다음에 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간이나 번번이나 이런 것들은 첩어 명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달, 이 이런 식으로 준첩어에도 역시 이를 결합할 수가 있죠. 첩어나 준첩어 뒤에서는 그렇게 그 이가 결합을 하고요. 자, 참고로 넉넉 이입니까 넉넉히입니까? 이거는 넉넉하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넉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첩어 명사가 아니라 첩어 어근입니다. 여기에 저기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붙을 때는 그 시옷 받침 제외하고는 히를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넉넉히예요. 그렇지만 간간이 번번이 뒤에 나오지만 곰곰이 이렇게 부사 뒤에도 이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간이와 곰곰이와 넉넉히는 서로 달라요. 간간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저기 명사 뒤에 첩어 명사 뒤에 이가 붙은 것이고요. 곰곰이 같은 경우는 곰곰 생각했다라는 식으로 곰곰이 따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사 뒤에 이가 결합하는 것이어서 곰곰이로 부사 뒤에선 이가 결합하죠. 곰곰이로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넉넉히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다입니다. 이거는 저기 넉넉이 부사도 아니고 첩어 명사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넉넉하다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하다 때문에 히를 붙여서 넉넉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첩어입니다만 서로 그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붙여주는 것도 뭐 이 2개, 히 하나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것 다르다는 것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시옷 뒤를 보겠습니다. 자, 시옷 뒤에서는 뭐 비록 하다가 붙는다 하더라도 시옷 뒤에서는 이가 결합한다고 우리 2주차 때 배우기도 했죠. 이거에 가장 그 쉽고 대표적인 그런 그 이를 붙이는 그런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웃 이 앞에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기웃 히가 아니라 뭐 기웃하다라는 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히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시옷 뒤에서 무조건 이를 붙인다. 거기에 따라서 기웃이 앞에 게 맞습니다. 빠듯하다도 마찬가지죠. 빠듯이죠. 앞에 것. 왜냐하면 시옷 받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듯히가 아니라 빠듯이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비읍 불규칙 뒤를 볼게요. 자, 비읍 불규칙 뒤에서는 뭐 이건 히가 붙을 환경이 안 되죠. 하다가 붙을 수 있어야 히가 붙는 것인데 이 비읍 불규칙 같은 경우는 하다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하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벼이 이런 식으로 이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너그럽하다 아니죠. 너그럽다죠. 그래서 비읍 불규칙에는 이가 결합하므로 너그러이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하다가 안 붙는 동사 뒤를 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붙는 동사. 이것도 역시 길다지 길하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길이로 그렇게 앞에 걸로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헛되하다 아니죠? 헛되다죠? 이것도 그래서 히가 붙을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를 붙여서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부사 뒤를 보겠습니다. 곰곰이, 곰곰히. 아까 전에 들었던 예네요. 곰곰 생각했다라는 식으로 곰곰이 따로 그렇게 부사가 돼요. 그런데 또 이를 붙여가지고 또 부사를 만드는 경우, 부사에 이를 붙여서 또 부사를 만드는 경우, 그때는 이제 이를 붙인다라고 말을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곰곰이와 곰곰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앞에 게 맞죠. 곰곰이. 그 다음에 희죽이, 희죽히, 희죽
뭐 웃었다 이런 식으로 희죽도 부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희죽이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희로 적는 것 세 가지 규칙이 있었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1번 하다가 붙는 동사 뒤에요. 예, 여기에 엄격하다죠. 엄격하다니까 예, 여기 하다가 붙는 동사 뒤에는 희를 붙입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도저이냐 도저희냐 도저하다라는 말이 뜻밖의 사전에 있다. 예, 그래가지고 예, 하여간 뭐 도저히 같은 경우는 뭐 깊게 생각하다, 도저하다는 깊게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아무리 깊게 생각을 해도 예, 뭐 이런 뜻으로 도저히가 사용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아무리 해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도저히 뒤에 게 맞고요. 도저하다가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열심히 이 같은 경우는 요게 열심히 하다는 없습니다. 비록 열심히 하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3번 저기 위에 규정에 50이란 규정에 3번 보시면 이 희로 나는 것 중에 거기 열심히 희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1번, 2번 규칙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 안 되는 것들은 그냥 3번 이희로 나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열심히 하다는 없습니다만 이건 예외적으로 열심히 희가 된다. 예, 그래서 뒤에 게 맞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깊숙이 같은 경우에도 깊숙하다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도 깊숙이로 그렇게 써준다고 예외 두 개가 있으니까 예, 그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다는 없지만 열심히 희로 적어 주시고 깊숙하다가 있습니다만 깊숙이로 그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를 다 규칙에 맞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아니면 뭐 사전에 열심히 하다를 올리든지. 예, 근데 참, 그러니까 뭐 사전하고 이렇게 좀 표준국어 대사전이 가장 우리 이 규정을 예,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가장 잘 반영한 사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다도 없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규칙에 좀 어긋나게 서로 사전과 규정 간에 좀 사인이 안 맞는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정이 요구되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전에 열심히 하다만 넣으면 돼요. 자, 깊숙이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깊숙이를 깊숙히로 예,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깊숙이가 예, 맞습니다. 참, 예, 하여간 좀 사전과 규정이 예,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희가 다시 2번 희로 적는 것에 2번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희 부사가 줄어든 경우 익숙히 있죠? 익숙히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다에서 해서 익숙히니까 요게 줄어들어가지고 익히가 됐을 때 그렇게 본말에 희가 붙을 때 준말이 되는 경우는 역시 희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가 아니라 익히 뒤에 게 맞고요. 특별히도 마찬가지죠. 특별하다에서 와서 특별 희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 특별 희가 또 줄어든 특희 같은 경우에도 희를 그대로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히, 특히 다 뒤에 게 맞고요. 자, 3번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를 발음대로 예, 그렇게 적는 것입니다. 예, 이런 3번의 예는 자키밖에 없어요. 자키 어찌 조금만큼만 오죽이나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자키라는 말인데 거의 뭐 좀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어쨌든 얘가 요거 하나뿐이라는 것 예, 3번에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 발음대로 적는 것 자키 예, 그래서 자키로 적어준다. 예, 요거는 그러니까 뭐 3번에 규정에 딱 하나밖에 없는 예니까 예, 요거는 따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한글 맞춤법 5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맞춤법 52항 75페이지 제 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소금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그래서 한자에 본음이 있는데요. 그 본음이 뭐 하여간 저기 소금으로 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원래 발음 외의 다른 발음으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발음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발음한다고 그래서 소금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어쨌든 본음 외에 다른 발음으로 나는 것을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음 외에 다른 발음으로 나는 것은 다른 발음으로 나는 것을 맞게 한다는 겁니다. 본음도 맞게 하고 다른 발음도 맞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발음으로 틀리게 발음하는 것을 맞게 한다. 그것만 맞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5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본음으로 나는 거, 소금으로 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승낙, 예, 그 다음에 수락, 쾌락, 허락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낙자 있죠? 한자 보세요. 낙자 보시면
요게 한자가 낙자예요. 낙자. 낙인데 요게 수락, 쾌락, 허락 요게 할 때는 요렇게 할 때는 요게 락자로 예, 그렇게 그 잘못 발음됩니다. 그런데 잘못 발음되는 것을 맞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락을 수낙이라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수낙이라고 쓰는 게 원래 한자가 맞아요. 한자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수락이라고 잘못 발음한 것만 맞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낙할 때는 제대로 발음한 승낙이 맞고요. 수락, 쾌락, 허락할 때는 잘못 발음한 락자만 맞게 합니다. 그래서 수낙, 쾌락, 허낙 안 되고요. 수락, 쾌락, 허락만 맞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5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쾌락 있죠? 쾌락 보시면 우리가 뭐 클럽 지금 이제 클럽 갈 수도 없습니다만 뭐 가가지고 막 뭐 춤추고 막 즐겁게 놀고 막 이러는 그 쾌락이 아니에요. 그 쾌락이 아니고 흔쾌히 수락한다는 뜻입니다. 흔쾌히 수락. 쾌락 그 즐겁게 노는 그 쾌락 같은 경우는 그 락자는 원래 락자가 맞아요. 원래 락자 본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 쾌락 흔쾌히 수락한다라는 그 쾌락 같은 경우에는 요 락이 원래 낙자입니다. 낙인데 예, 이렇게 락으로 잘못 발음해와서 그래서 요거를 예, 그냥 맞게끔 소금으로 발음하는 걸 맞게끔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락, 쾌락, 허락 요거는 다 그 저 허락에 관련된 저 수락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예를 보시면 만난, 곤란, 논란. 자, 이 난자 있죠? 예, 요 난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어려울 난인데, 예, 난자가 맞습니다, 원래. 난 발음이 맞아요. 그래서 만난, 예, 이렇게 매우 심한 어려움, 요런 걸 이제 만난이라고 하는데, 예, 요건 난이라고 있는 거, 원래 본음대로 있는 거 맞는데, 곤란, 논란할 때 있죠? 이럴 때는 잘못 발음한 란을 예, 맞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난, 당연히 그 곤난, 예, 논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곤란, 논란 이런 식으로 잘못 발음한 것만 맞게 했으니까 그 곤란, 논란 요것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발음은 난입니다. 자, 그다음에 안녕, 의령, 회령 요걸 볼게요. 자, 이건 영자의 영, 안녕할 때 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의령, 회령 요거는 다 그거거든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이름에는 원래 지역 이름을 그렇게 령이라고 다 예, 그 옛날부터 불러와가지고 령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의령, 회령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요. 의령, 회령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발음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발음은 원래 틀리게 발음하는 것이지만 하여간 그렇게 발음하는 것과 그렇게 쓰는 것만 맞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분노, 대로, 희로애락. 자, 이거 분노와 희로애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예. 자, 분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원래 노가 맞죠? 화낼 노입니다. 그 노가 맞는데 대로 희로애락 할 때 그때는 로라고 잘못 읽는 거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아니라 희로애락이라는 것. 요거 로가 잘못 쓰고 잘못 발음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요거를 맞게 했어요. 그래서 희로애락, 희노애락 틀립니다. 희로애락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이 있고 의논이 있는데 자, 토론 이게 원래 론자거든요. 그런데 의논이라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았는데 요게 또 최근에 의론도 또 맞게 했어요. 의론도.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의논하고 의론이 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의논 같은 경우에는 니은, 의논 같은 경우는 회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 있죠? 의견을 의론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의론이 분분하다 이거는 의견이 분분하다니까 의론이라고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89년도에는 의논만 맞았습니다만 2010 몇 년도인가 하여간 또 추가를 했어요. 그 론을 예, 추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예, 의론도 예, 요즘은 이제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원래 발음은 론이 맞고요. 예, 그래서 토론 그런데 의논할 때는 예, 그렇게 회의의 뜻으로 쓰이는 의논은 예, 의논이라고 예, 잘못 발음한 걸 그것만 맞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물론 의론도 예, 그 의견의 뜻으로서는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5, 6, 10이 있고 5, 6월, 6월 예, 요게 있네요. 자, 6이라고 쓰는 게 맞죠? 예, 1, 2, 3, 4, 5, 6 6이 맞아요. 6이 맞는데 5, 6월 할 때는 또 유로 쓰는 것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6월 할 때도 6월이라고 쓰면 안 돼요. 예,
저 두음 법칙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6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6월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발음 소금을 맞게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모과가 있는데 자 우리 그 향기 먹을 수는 없지만 그 향기가 나는 모과 있죠. 그 모과 과일이 그게 목과라는 거 원래 아셨어요? 한자 보시면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목과인데 이게 이제 모과로 다 발음을 하니까 그 소금 모만 맞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과라고 그러면 틀리고요. 모과라고 써줘야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10일 시방정토 있죠? 이것도 그 10이라고 써줘야 되죠. 10이라고 써야 되는데 시방정토 시왕 요거는 이제 불교 용어니까 잘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그런 불교 용어로 쓸 때 시방 시왕 이런 식으로 시라고 써줘야만 맞는 것이고 자 10월은 많이 쓰는 거네요. 6월 10월 이런 식으로 6월 10월은 소금으로 그렇게 나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이 아니라 10월이라고 써줘야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8일 초파일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8로 적어줘야 되죠. 근데 불교 용어 4월 초파일 얘기할 때는 그 불교 용어일 때는 또 소금을 나는 것을 맞겠습니다. 그래서 초파일이라고 초파일이 아니라 초파일로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서 보실까요? 이외에도 이 밖에도 불교 용어가 좀 소금으로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좀 예를 들면 예를 보시겠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 요게 원래 이제 리자를 보세요. 리자를 보시면 제공할 때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리라고 그렇게 여기는 리라고 아예 발음도 아예 다르게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네요. 자, 그런데 이런 것 이것만 맞게 합니다. 그래서 보제가 아니라 보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도량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도를 닦는 깨끗한 마당이란 뜻이고 도장은 이제 무예를 닦는 곳이네요. 이렇게 같은 장자 원래 장자 발음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불도를 닦는 절 같은 곳죠. 사찰 이런 데를 도량이라고 그러죠. 도량. 그래서 그때는 도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도량만 맞게 한다는 것. 물론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도장입니다. 무예를 닦는 곳. 그렇지만 사찰 같은 경우에는 도장이 아니라 도량이라고 그렇게 소금으로 읽어주는 것을 그것만 맞게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의 공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의 공포 같은 경우에는 요게 공포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자거든요. 그래서 포시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만 보시라고 그렇게 써줘야만 맞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맞게 해서 보시라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앞에 보만 포가 아니라 보.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발음이 발음을 또 잘못 또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시가 아니라 보시가 맞습니다. 자, 따위라든가 자, 그러면 예를 또 아래 또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불교 용어였고요. 이번에 이제 그냥 일반 용어의 다른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댁, 시댁, 댁내 이런 식으로 자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택자예요, 택자. 근데 댁이 뭔데 얘기할 때 그 댁이 한자라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이번 기회에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댁이 뜻밖의 한자예요. 그래서 댁에 들려도 될지요. 이거 댁이 원래 택입니다. 택인데 그게 소금으로 댁이 돼서 하여간 그 댁은 한자입니다. 한자 뜻밖의. 그래서 예를 보시면 본댁, 시댁, 댁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또 댁이라고 써줘야만 맞는 것입니다. 발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에 이제 모란 단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자거든요. 단자인데 모란꽃 할 때는 란이라고 그렇게 소금으로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통찰과 동굴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동자거든요. 뭐 1동, 2동, 3동 이거 할 때 그 동자죠. 동자인데 요거를 통찰 할 때는 통이라고 쓰는 것을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된 것을 맞게 한 예고요. 그 다음에 사탕, 설탕, 당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분 있죠. 당분 원래 당자예요. 이게 단자인데 사탕, 설탕 할 때 그 탕자로 그렇게 소금으로 나는 것을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당, 설당이 아니라 사탕, 설탕 그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금으로 적는 단어가 많이 있다. 이런 예들을 알아두시는 게 바로 52항의 내용이 되겠죠. 자, 참고 보시겠습니다. 위 예의 쾌락은 남의 부탁이나 요청 따위를 기꺼이 들어줌의 뜻으로 유쾌하고 즐거움 또는 그런 느낌의 쾌락과는 동음이어다. 약간은 얘기했죠.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라 흔쾌히 수락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될 때 쾌락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어쨌든 뭐 흔쾌히 수락을 하건 즐겁게 놀건 다 쾌락이라고
락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쾌락의 락은 원래 발음이 락이에요. 그래서 즐겁게 노는 것의 락은 원래 그 락입니다. 원래 락. 자, 그 다음에 그 의령은 경상남도에 있는 곳이고 회령은 함경북도에 있는 곳이에요. 다 지역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녕, 원래 영자가 맞습니다만 의령, 회령 할 때는 령이라고 써줘야 된다. 예,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리는 불교에서의 최고의 지혜란 뜻이에요. 근데 제자를 리라고 읽어요. 예, 그거는 이제 최고의 지혜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장은 태권 도장에서 쓰이고 도량은 불교에서 돌을 닦는 마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예를 닦는 곳은 도장이고 사찰을 얘기하는 것은 그 돌을 닦는 곳, 사찰을 얘기하는 곳은 도량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는 불교에서 적선 시에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써줘야죠. 포시라고 공포할 때 포자를 씁니다만 보시라고 써줘야 맞는 것이다. 아까는 얘기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낙자 있죠? 예, 낙자가 원래 맞죠. 그래서 승낙할 때는 낙자로 씁니다만 소금으로 락자로 쓸 때는 또 락자만 맞게 한다. 그래서 수낙, 수락, 이때는 수락이 맞고요. 쾌낙, 쾌락, 쾌락이 맞고 허낙, 허락, 허락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본음대로 쓰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요게 좀 하여간 52항에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뭐 본음과 소금으로 쓸 때 둘 다 맞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음으로 쓰는 것만 맞게 하는 경우가 있고 소금으로만 쓰는 것만 맞게 하는 경우, 그게 바로 52항의 내용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난자 있죠? 나는 원래 가난, 가란, 가난이 맞죠. 원래 난자로 읽는 게 맞는데 곤란, 논란할 때는 란자라고 잘못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곤란, 논란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영자 있죠? 안녕 할 때는 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의령, 회령 이렇게 지역 이름을 얘기할 땐 령자라고 쓰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의령, 회령 뒤에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 있죠? 노는 이제 분노. 원래 노자입니다. 그래서 분노할 땐 노자가 맞는데 대로 크게 화를 낸다든지 희로애락 이렇게 뭐 즐겁고 뭐 하여간 뭐 인생의 그런 그 많이 겪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주게 얘기할 때는 희로애락이라고 써주는 것, 희노애락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써준다는 것. 희로애락은 무척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별표 막 2개 쳐주세요. 희노애락이 아니라 희로애락이다. 뒤에 게 맞습니다.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그것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거, 공무원 시험 이런데 그런데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론 있죠? 론은 이제 론자 토론이 맞아요. 토론이 맞는데 의논을 거듭하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거듭한다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의논을 잘못 발음된 논을 맞게 하였고요. 자, 그런데 의논과 의론이 분분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약간 2010 몇 년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11년부터 계속 지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추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몇 년도에 추가되는지 이런 거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하여간 2020년 현재 2011년부터 계속 벌써 8년간 계속 추가가 되고 있군요. 하여간 그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의론이라고 의견을 얘기할 땐 의론이라고 써주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본음대로 써주는 거네요. 이거는 본음대로 써주는 것을 뭐 그 뜻을 달리 해가지고 의논은 회의, 의론은 의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의론도 맞게 하였습니다. 옛날에 의론은 무조건 틀렸어요. 틀렸는데 2010 몇 년도에 맞게 하는 것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6 있죠? 6 같은 경우에는 5, 60, 5, 60인데 5, 60이 맞아요. 5, 60 원래 6이라고 읽는 게 맞죠. 그런데 5, 6월, 6월 할 때는 그렇게 5, 6월, 6월로 그렇게 잘못 발음하는 것을 맞게끔 하였습니다. 제일 뒤에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 그 다음에 목 있죠? 목 같은 경우는 목재 할 때는 당연히 목이라고 써야겠습니다만 목요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과 할 때는 모과 할 때는 이렇게 모과로 모로 써주는 것을 맞게 했다. 뒤에 게 맞고요. 자, 10 같은 경우는 10이라고 써줘야 됩니다만 10월 할 때는 10월로 써주는 게 맞다. 뒤에 게 맞고요. 8 같은 경우는 8일, 파일, 8일이 맞죠. 그런데 초파일 할 때는 파일을 맞게끔 뒤에 걸 맞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제공할 때는 제로 제대로 읽는데 그 최고의 뭐 지혜를 그 불교에서 말하는 보리라고 할 때는 보제가 아니라 보리라고 읽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 도장과 도량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뜻이 다른데 둘 다 맞죠? 원래 이제 장자가 맞는 거고요. 도장은 무예를 닦는 곳, 도량은 이제 돌을 닦는 곳, 그래서 사찰 같은 것을 도량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자는 포 있죠? 원래 공포인데 예, 보시할 때는 이렇게 그 적선 시해 같은 거 얘기할 때 보시할 때는 보라고 읽는다는 걸 맞게 하였습니다. 자, 77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택 있죠? 자택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자택이 있는데 예, 뜻밖의 댁이 한자였다는 것. 원래 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댁, 시댁, 댁내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뭐 그 한국식으로 지금 그게 됐네요. 저기 그 고유어식으로 그렇게 그 소금으로 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댁이라고 써주는 게 맞다. 그래서 본댁, 시댁, 댁내 다 뒤에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단 있죠? 예, 단 같은 경우에는 단심, 란심, 예, 단심이 맞죠. 그런데 모란 할 때는 란이라고 읽어주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동 보시면 이제 원래 이제 그 동굴 할 때 그 동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통찰할 때는 통찰력, 예, 통찰할 때는 그 뒤에 게 예, 그 통으로 읽기로 해서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그 당 있죠? 당 같은 경우는 그 당이 땡긴다. 그 당입니다. 예, 당분, 탕분, 예, 그 당이 맞죠. 예, 당분이 맞는데 사탕, 설탕 할 때는 탕자라고 있는 것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두 개는. 자,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53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어미의 표기라고 했는데 종결 어미뿐만이 아니라 어미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종결은 좀 빼주세요. 예, 제가 다음 그 판에는 이걸 좀 수정하려고 하는데 어미의 표기입니다. 자, 어미의 표기인데 자, 53항 보시면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얘기죠.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 니은인데 리을 거나 리을 거나 이런 식으로. 자,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뭐 할 거나 이런 식으로 리을 꺼나라고 발음해요. 예, 그렇지만 쓰는 거 어떻게 써준다? 예사소리로 써준다. 그게 53항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리을 꺼나라고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걸. 이것도 많이 틀리죠? 리을 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렇지만 쓰는 거 어떻게 써야 돼요? 리을 걸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는 예, 그걸로 써준다. 예사소리를 써준다. 그 내용이에요. 자,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나오네요. 리을 깨. 리을 내가 할게. 요 약속의 뜻을 얘기하는 리을 깨 있죠? 요 같은 경우는 발음은 리을깨로 합니다만 쓰는 거 어떻게 써야 돼요? 리을개로 써줘야 됩니다. 이거 제일 많이 틀려요. 리을개요, 리을개. 예, 그러니까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음은 리을깨라고 써줘야 됩니다. 뒤에 해야 됩니다. 뒤에 표준 발음법에 나와 있어요. 리을깨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발음하고 표기하고 다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만 쓰는 건 어떻게 써줘야 된다? 예사소리로 리을개로 써줘야 되는 게 써줘야 됩니다. 요거 가장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요 리을 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글 맞춤법 배우셨다면 요거 리을 개로 써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 다음에 리을 세. 이것도 리을 세라고 발음하지만 리을 세라고 써줘야 되고요. 리을 세라라고 발음하면 리을 세라라고 그렇게 발음을 써줘야 됩니다. 리을 수록. 예, 리을 수록이라고 발음합니다만 리을 수록이라고 써주고 리을 시, 리을 시로, 리을 찌, 리을 지로, 리을 진이라, 리을 찐이라. 예, 요거 그러니까 그 저기 예, 요것도 리을 진이라로 그래서 써줘야 되고 리을 찌라도 를 리을 지라도로도 리을 지라도로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리을 찌어다. 자, 요거 되게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뭐 서로 사랑할 찌어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맞냐 틀리냐. 예. 사랑할 지어다입니다. 예, 지어다. 예, 그래서 예, 요거는 저기 하여간 뭐 예사소리로 그렇게 적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리을 찌언정을 리을 지언정으로, 리을 찐대를 리을 진대로, 리을 찐저를 리을 진저로, 리을 을시다를 리을 을시다로 예,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아래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라고 해놓고 예를 보시면 리을까, 리을꼬, 비음, 니까, 을리까, 을쏘냐 이런 식으로 요 5개만 그걸로 적는 겁니다. 우리 그 2주차 때도 이거 배웠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3개만 제가 예를 들었을 텐데 원래 5개입니다. 다 의문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좀 그 외우시기에도 그렇게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리을까, 리을꼬, 비읍니까, 리을리까, 리을쏘냐. 예, 리을꼬, 리을리까, 리을쏘냐는 잘 쓰지도 않죠. 예, 그래서 리을까, 비읍니까 이거는 뭐 틀릴 사람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하여간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하여간 리을꼬, 리을리까, 리을쏘냐 이거는 좀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만 하여간 요것만 된소리로 적어주고 뭐 더 외워야 될 거는 나머지는 다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피하시오. 그 사람은 벌써 떠났을 걸. 예, 뭐가 맞나요?
예, 떠났을 걸 그렇게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 너희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의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그 저 된수를 적는 건 아니고요. 의문을 나타내는 몇 개만 그렇게 된수를 적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답안의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너희는 오늘부터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믿고 사랑할 찌어다가 아니라 사랑할 지어다로 써줘야 됩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다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향만 같을 쏘냐 예, 이런 식으로 이거 저 수사의문문이죠. 이렇게 고향만 같을 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요거 저기 다만 요거는 이제 된소리로 적어주는 리을 쏘냐가 맞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5가지 예외 중에 들어갔었죠.